자, 안녕하세요. 이제 경기 대회 마지막 이제 3과제 남겨놓고 있죠, 내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까 말까 생각하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갖고 파워포인트로는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갖고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돼 갖고만 제가 한번 짤막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갖고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VM 환경에서 다양한 운영 체제를 구축을 해놓고 서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IP 테이블이라는 방화벽 정책을 통해 갖고 나트 기능도 활성화해 주셔야 되고 라우팅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본적인 그 환경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각 서비스에 대한 그 데몬들을 올리면서 서비스를 실행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안 설정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제 푸는 과정이라 약 한 5시간 정도 내일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힘내갖고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밟아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회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시간 효율을 이제 잘 쓸 수 있을까를 많은 이제 고민 끝에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오피스 쪽 이제 그 PC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얘도 지금 칼리 리눅스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회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지 파일을 받아 갖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걔를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불러 갖고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제 유저는 여러분들이 대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대회에서도 제공을 해 주는데 이 우분투 데스크탑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실습했던 얘를 이제 여기다가 구축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주는 거죠. 구축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사이버 IPS는 이 안에 있는 일반적인 리눅스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운영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안, 수리카타라고 하는 IPS 까지 이제 다 구축이 되어 있어 갖고 대회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이미지로 얘를 불러 갖고 VM에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닌 거죠. 얘는 이제 설정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그 안에서 뭐 네임 서버를 구성한다든가 웹 서버를 구성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핵 이미지는 이제 제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대회에서는 핵 이미지까지 제공을 해준다든가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로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버 RT가 여기서 라우터를 얘기를 합니다. RT가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서버로 이렇게 구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분투 일반 이제 지금까지 연습했던 이미지로는 유저하고 사이버 RT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PC하고 사이버 IPS는 대회에서 제공해 주는 이미지로 로딩해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셔갖고 설치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계정을 뭐로 만들려고 했냐면 사이버라는 계정으로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제 사이버 2023 느낌표 골뱅이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두 개 구축하는 건 이걸 규칙을 따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회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걔는 그 기본 계정이 사이버로 안 될 수 있는 계정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정을 생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호스트 네임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스트 네임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설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RT 그리고 아니면 이제 유저 이렇게 이제 호스트 네임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거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대회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가 만약 호스트 네임이 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ETC 호스트 네임 가셔갖고 해당 그 호스트 네임을 그 수정을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강제로 이제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재부팅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버 IPS 같은 경우에 인터페이스가 3개이기 때문에 VM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3개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사이버 RT는 2개라는 거, 이 점 유의하셔갖고 네트워크부터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대회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셔야 되면, 일단 정확하게 설치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완벽하게 한다. 이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차피 이제 불러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2개는. 이제 설치해주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회 준비하면서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저하고 사이버 RT를 설치할 때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초반에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중간 가서 그 커맨드로 이제 수정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월해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 설정할 때 바로 설정을 한 다음에 종료하고 나중에 설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트워크 설정할 때 잠깐 VM 세팅 가셔갖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2개 더 추가를 해갖고 하면 바로 그 UI에서 IP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수월해지시죠.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 플랜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세요.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 VM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제공해 주는 칼리.easy는 해당 폴더에다가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3개 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IPS도 마찬가지로 압축을 해당 디렉토리에 풀고, 얘는 이제 그 사이버 IPS에서 그 어떤 거냐면 DHCP 서버를 설정을 해갖고 이 오피스 PC가 이 사이버 PC로부터 그 IP를 자동으로 받아오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때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게 되면 해당 도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당 도면에다가 각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서브넷하고 IP 어드레스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피스에서 바로 유저까지 핑을 보내갖고 항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 그려놓고 출발을 하시는 거죠. 그 패킷 트레이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서브넷이 이렇게 지정된다는 걸 아시고 슬래시 30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3이 빠지겠죠. 그래서 25.25252번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세팅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사이버 IPS에서 라우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패킷 트레이서 할 때도 해당 그 디바이스 그쪽에다가 그 뭐를 설정을 해줬냐면 라우팅을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동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자동 다이나믹하게 라우팅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얘들이 이 사이버 IPS는 어떤 IP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얘를 이 해당 IP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한 줄만 등록하면 지금 모르는 거는 이 유저 영역의 212.10.1 대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우팅 추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 오피스 PC에서 유저까지 해당 패킷이 서로 전달되고 유저에서도 오피스 PC까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자료를 받아갖고 보시면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사이버 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2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버 RT에는 인터페이스가 2개라 여러분들의 유저를 받는 영역하고 그리고 받아갖고 외부로 나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웃사이드 부분,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웃사이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주신다는 것만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이 사이버 RT를 구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2개를 추가를 해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제 설치할 때 얘를 추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그 세팅에 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VM 맨 왼쪽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팅해서 나트를 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트를 구성을 해놓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세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태틱하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다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마무리됐으면 나머지 이미지는 다 불러오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유저부터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왜 제가 이 그림을 만들어 놨냐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IPS가 뭐냐면 대회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DMZ이 정확하게 그 기술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반드시 첫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ETC 넷 플랜에 있는 이 야물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리눅스하고 틀리게 여러분들이 이 우분투에서는 넷 플랜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세팅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용할 때도 넷 플랜 어플라이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물 형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 띄어쓰기 우리 쉘 스크립트 할 때 제가 항상 유념하라고 그랬죠. 항상 이제 한 칸 규칙 그리고 걔에 대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 해당 그 뉴라인이 생성된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설정 값들이 지금 아마 DHCP로 돼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어드레스하고 라우터를 기술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략 난감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참조하시면 되냐면 어떤 걸 보시냐면 이 1번 사이버 RT 얘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VM에서 OS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RT에 가셔갖고 이 넷플랜의 야물 파일을 보게 되면 얘는 어때요? 인터페이스가 아까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야물 파일을 보게 되면 두 개가 정확하게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 사이버 IPS의 인터페이스 세 개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다 이제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참조 안 하셔도 되지만 이 규칙이 낯설은 분들은 이 사이버 RT를 이용을 해갖고 꼭 설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이버 IPS는 인터페이스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이제 설치할 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버 IPS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 이미지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는 하지 못하겠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사이버 RT 할 때 이렇게 add 해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을 해줘 갖고 얘를 add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이 그거예요. 요 부분들이 아까 이제 사이버 RT, 이 사이버 RT의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세팅되어 있을 텐데 걔를 바탕으로 사이버 IPS가 대회에서 받은 이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VI로 여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VM에서 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아까 그 전화면 잠깐 가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는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세팅 가셔갖고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콘솔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카드가 추가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D 메시지입니다. 이거 커널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커널 메시지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가 돼 있는지 맨 하단에 한 10줄 사이에 이 정보가 나와요. 그때 이런 정보를 볼 때 항상 이제 관리자 모드로 해서 수도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시니까 처음서부터 그냥 관리자 모드로 전환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IPS는 사이버 2023 느낌표 골뱅이니까 관리자 모드로 완전 전환해 놓고 모든 명령 어차피 다 수도 명령을 해갖고 하면 이제 귀찮으시니까 관리자 모드로 전환하셔가지고 D 메시지를 확인해서 인터페이스가 뭐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마 ENS33 요거 하나 이제 추가됐을 텐데 지금처럼 이제 그 VM에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더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사이버 RT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IP들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순서에 상관없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얘를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VM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인터페이스들 다 붙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처럼 1, 2, 3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VI로 열어갖고 안에 있는 야물 파일을 다 수정을 하셨으면 콜론 해갖고 WQ로 이제 빠져나가실 수가 있죠. 그럼 write하고 빠져나가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이제 리눅스는 콜론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관리자 모드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net plan apply 해갖고 이 프롬프트가 딱 떨어져야지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에러가 났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구문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요 띄어쓰기들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오타가 있는 건 없는가 그리고 얘 서브넷은 /24 이 사이다 값으로 설정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띄어쓰기 있죠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야물 파일이기 때문에 야물은 이 특수 이 파일의 들여쓰기를 다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주의해 갖고 당황하지 마세요. 5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net plan apply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net plan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리눅스의 설정 파일들은 이 etc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etc를 하고 net plan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다 탭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탭이나 물음표를 통해 갖고 다 알아보라고 했죠. 이 명령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뭐 SSH다. 그럼 다 etc SSH, DHCP다. etc DHCP. 이 디렉토리 안에 설정 파일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etc는 그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네트워크까지 다 마치시면 이제 사이버 IPS에 DHCP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DHCP 설정을 해주셔야 맨 왼쪽에 있는 오피스 PC가 바로 이제 그 DHCP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DHCPD는 벌써 대회에서 준비해 갖고 아마 패키징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VI로 ETC에 DHCP 하신 다음에 탭을 치시면 이 컴프 파일은 다 설정 파일입니다. 중요한 컴프 파일. SSH도 마찬가지요. SSHD config 하게 되면 이제 config 파일인 것처럼 끝에가 이제 config로 끝나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설정을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은 이 명령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석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넷서부터 이 레인지까지 다 입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주석이 샵이지 않습니까? 요 샵을 지워주시면 돼요. 인서트로 지우셔도 되고 뭐 그 VI 명령인 그 D로 지우셔도 되는데 뭐 그냥 인서트 해갖고 요 샵만 다 없애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줄은 요 줄도 그냥 삭제를 해보시면 돼요. 뭐 삭제를 해보시는가 아니면 그냥 주석을 남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범인 10번서부터 50번까지 IP를 리스 그 할당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IPS가 이제 IP를 임대해주게 됩니다. 이 오피스 PC한테. 그럼 이제 10번서부터 50번 사이에 하나를 임대해주는데 얘는 지금 사이버 사이언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10번으로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이 다 되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서비스를 스타트 아마 스타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스타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메모해 놓으세요. 넷스테이트 명령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MP 해갖고 파이프 하신 다음에 모아로 보시면 맨 상단에 그 지금 DHCP가 67번 포트, 68번 포트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이 포트가 67번이 떠 있으면 되겠죠. 거기 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안 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안 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DHCP가 ISC 패키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한 칸 띄고 ISC 뭐 이런 거 잘 모르실 때는 이 앞에 DHCP에다가 별사탕 하나 붙여놓고 쳐보시면 되는데 이건 또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빨리빨리 외워갖고 메모 노트 해놓으셨다가 이제 대회 전날 바로 아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칸 띄고 스타트 해주시면 이제 서비스가 기동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IP가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피스 PC에 가셔갖고 얘를 이제 IP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당 인터페이스는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그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갖고 얘를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시키면 바로 다시 IP를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터미널 들어가셔갖고 뭐 IP 언더바 ADDR IP 제대로 받아왔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실습해 보실 수가 있죠. 오피스 PC에서 이 사이버 IPS 쪽으로 이제 핑을 한번 때리시면 이제 핑이 이제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PC 자원 열악치 않으면 이렇게 두 개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때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SSH가 대회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운영체제에 SSH를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SSH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ETC에 SSH에 가면 SSH 컴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트가 이제 주석 처리가 돼 있어 갖고 디폴트 22번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얘를 대회에 맞게끔 51234로 수정을 해 주시고 얘를 서비스를 가동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재부팅 할 때도 계속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명령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이해를 해주신 다음에 업데이트에서 탭 치면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옵션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물음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맨 밑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F는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건 강제로 SSH 서비스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서비스 이네이블 하는데 제가 이거 쉘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우리 객관식 설명할 때 얘가 이제 이닛 스크립트에다가 얘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닛 2345 멀티 유저하고 싱글 유저한테 등록을 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부팅을 해도 SSH가 바로 올립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하셨으면 바로 사이버 RT가 갖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요것도 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라우팅과 나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패킷 트레이서 하시면서도 나트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VM에서는 해당 장비들이 다 스위치가 아니라 장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IP 테이블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IP 테이블 제가 이 포스트 라우팅하고 그 머스커레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꼭 그냥 외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제 나트를 추가할 때는 T 옵션을 쓰고 이제 어펜드 할 때는 마이너스 A 옵션 그리고 이제 머스커레이드 옵션을 줄 때 마이너스 J를 준 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물음표를 하시거나 탭을 치시게 되면 알려줘요. 물음표나 탭을 치게 되면 해당 어떤 게 있는지 포스트 라우팅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뭐냐면 이제 출발지에 있는 주소를 트랜스레이트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라우팅을 추가를 해주고 얘를 이제 머스카레이딩 하게 되면 해당 패킷이 변환돼 갖고 트랜스레이트 해갖고 바깥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나트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IP 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킷을 포드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서버에서 포드 쓸 일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장비들은 패킷을 포워딩 한다고 합니다. 얘를 경유해서 나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 프로파일 시스템의 시스넷의 IPV에 그 탭 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프로파일 시스템의 시스의 넷 그 폴더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에코 한 칸 띄고 해당 값이 지금 0으로 아마 세팅되어 있을 텐데 1로
꺽쇠를 주게 되면 얘를 값을 0에서 1로 이제 바꾸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라우팅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얘는 다이나믹한 라우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태틱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사이버 아이패스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이버 아이패스가 192 때도 알고 있고 그리고 10점 때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건 뭐냐면 지금 유저 쪽에 있는 211대 대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우팅을 추가할 때 명령을 항상 다 이게 수도 하셔갖고 수 마이너스 관리자 권한으로 가신 다음에 라우트를 추가를 해주신 거예요. 애드 명령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물음표 하면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건 네트워크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사이버 아이패스가 모르는 네트워크 대역을 넣어주신 다음에 해당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한 칸 띄시고 인접되어 있는 IP를 주게 되면 해당 그 패킷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오늘 꼭 실습하시고 대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노트를 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설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IP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사이버 RT에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스트네임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축할 때는 호스트네임이 다 원하는 걸로 다 기입해서 설치를 할 때 했지만 대회에서 나눠져 있는 이제 사이버 IPS라든가 오피스 PC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네임이 그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ETC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설정 파일은 ETC에 들어있다고. 여기 호스트네임 가셔갖고 보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돼 있으면 그 과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 지금 오타 났죠. 사이버 IPS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제 얘를 뭐 퍼스트 해갖고 나중에 이제 호스트네임을 바꾸는 것도 있는데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이 3회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재부팅을 요 호스트네임을 바꿔갖고 제대로 바꿨는지 이 부분도 이제 점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통신을 확인을 하셔갖고 정확하게 통신하는지 오늘 이제 피곤하실 텐데 약 한두 시간만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과제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설정 파일을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 뭐 지금 네임 서버라든가 웹 서버 이런 부분들 다 못해갖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소화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리눅스 명령을 통해 갖고 걔네들 데몬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이팅입니다.